바람에 눈물이 겨워도 님들인 이곳에 돌되어져 오른 신부는 미천하나 예인으로서의 높은 기량을 이룬다면 그 어떤 고관대작도 그 앞에서 눈을 열고 귀를 열 뿐 감히 꺾을 길 없는 고귀한 꽃으로 피어나는 것이다. 해어화, 마르라는 꽃이라 불리운 기생들은 20세기 초 문화예술계를 화려하게 수놓은 존재였는데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 탓에 왜곡되거나 변질된 문화가 많은데요. 기생문화 역시 그렇습니다. 왜곡된 시선과 무관심 속에 자취를 감춘 그녀들의 흔적을 이곳 군산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100년) 전 시간여행 장소로 각광받는 도시는 다름 아닌 전라북도 군산인데요. 1899년 우리나라에서 6번째로 문을 연 군산항. 하지만 원래 의도와 달리 수탈의 전진기지가 됐고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간직한 군산은 근대 문화유산의 대표 도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동안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곳 군산에서는 일제강점기 기생들의 흔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34년에 발행된 그 군산 안내에 보면 그 당시 그 해 군산에 한 7, 8곳의 그 고급 요정이 있었습니다. 일본식 요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신월이라는 그 일본식 요정은 있던 자리가 바로 이곳이죠. 1934년에 만들어진 군산 시가도.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모습이 잘 남아있는데요. 당시 번화했던 군산 시가지의 주요 건물들도 이렇게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리한 곳이 바로 신월이라는 요리집입니다. 법원이 여기에 있었고 검찰청도 여기에 있었고 여기서 좀 더 가면 서본원사가 있었고 또 저쪽에 가면 이제 전기회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굉장히 중심가였죠. 다시 지도를 살펴보면 바로 앞에 법원 지청이 있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지금의 시청인 부청 그리고 세무서도 보입니다. 근데 보면 지금도 남아있는 게 지금 5층 석탑하고 이제 괴석하고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 향나무가 지금 이렇게 몇 그루가 심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향나무 사이로 들어가 보면 연못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부모들이 논을 수 있는 연못이 지금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당시의 모습이 이렇게 잘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인데요. 그 옛날 이곳은 지역 유지라 불릴 정도가 돼야 드나들 수 있었을 겁니다. 어렵게 구한 자료를 통해서 신월과 같은 요리집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에 의해 왜곡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기생들에 관한 건데요. 기생이 뭐였던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가 요정에서 술집에서 술 따르는 사람들, 여자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사실 기생들의 본업이 술 따르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예로부터 기생이란 말을 알아듣는 꽃, 헤어와라 했다. 말인즉슨 사람의 말을 헤아린다는 뜻이지만 그보단 오히려 학문과 예술을 안다는 뜻인 게다. 기생에 관한 자료를 찾기 위해 군산의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이곳의 주지 스님은 사제를 털어 일제 강점기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이능화가 1927년에 발표한 조선 해어화사. 여기에 그 조선 기생 역사를 집대성해 놓은 거예요. 일제 때까지 기생이란 그 속에 가무지지라 고로 명기생이니. 이 책에서는 조선 기생의 역할을 잔치에서 흥을 돋우고 의녀와 같은 기능직을 수행하며 한편으로 변방의 군인들을 위로하고 사신들을 접대하는 것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관기의 신분으로 조선시대 궁중 예약을 담당하기도 했던 기생. 그녀들은 국가의 행사에 화려한 감으로 궁중문화의 정수를 선보이며 공인된 예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조선 왕조와 함께 관기 제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1908년 기생 및 창기 단속 시행령을 통해 일제는 전통 예술의 계승자였던 관기들을 궁 밖으로 몰아내고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데요. 살 길이 막막해진 기생들은 기생조합을 만들어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기생조합은 권번이라는 일본식 명칭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송병준이라는 친일파가 만든 평양의 기생학교거든. 칠판 수업을 하잖아요. 이것은 봐봐. 아코디언, 첼로, 트럼펫, 피아노 이런까지 교육을 했다는 얘기죠. 평양 기생학교로 알려진 기성 기생양성소. 기성은 평양의 옛 이름인데요. 3년제로 운영됐던 이곳에선 국어와 산술, 시조와 서화, 무용, 동서음악 등을 체계적으로 가르쳤는데요. 오늘날의 예술중이나 예술고등학교와 같은 곳이었겠지요. 군산의 옛 지도에서도 이와 같은 기생학교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소화권번. 군산시 영화동에 자리한 명산시장 골목. 권번은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그 흔적이 아직도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저 보이는 3층 시멘트 건물이 소학원번 건물 자리입니다. 지금 저 건물 지은 것은 여기 그 동네 여기 집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60년대 초중반에 건물을 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는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방도 한 너댓 개가 있어가지고 큰 방이 있었는데 그 기생들이 교육을 받고 춤 연습하는 연습실도 있고 소리 연습실을 따로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다면 소학원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해어화. 1940년대 경성의 마지막 권번을 배경으로 빼어난 미모의 타고난 소리꾼인 소율과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를 가진 연희의 사랑과 애증을 소재로 한 건데요. 영화에선 지금의 연예 기획사 역할을 했던 권번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생과 유리집을 연결해주던 일이
건번의 주된 역할 가운데 하나였던 거지요. 지금 소율이가 부른 곡은 정가 중에서도 가장 으뜸 가는 가곡이다. 부르기도 어렵거니와 폐허화에는 듣는 이로 하여금 10대 초반의 높은 아이들이 귀가 필요하지. 건번에 딸린 하얀 기생학교에 예로부터 입학해 풍류를 아는 자, 당대의 귀인자, 예술인으로 하루에 성장하는 가는 과정이 잘 담겨 우리 소리 있습니다. 가운데 제일 놓치며 아껴온 게다. 건번에 들어가면 처음 이제 소리도 배워야 되고 춤을 배워야 되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다 암기식인 거죠. 기록을 못 하겠대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면은 거기에 의존을 해서 암기를 못 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1대 연습을 통해서 모든 가사, 판소리가든가 뭐 다산마당을 다 이제 외워야 되는데 외우지를 못하면은 졸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춤도 마찬가지죠. 춤도 이제 몇 가지 춤을 배우지만 이제 그 시험 통과를 해야만이 진급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게으름을 피우면은 10년이 지나도 졸업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수고해. 평양 기생학교는 3년, 군산 소아권번의 경우는 4년제로 운영이 됐습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우리 대성권번 기적에 오른 정식 기생이 되는 것이다. 권번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매사 삼가고 또 삼가거라. 네. 자, 열어들 보거라. 그리고 까다로운 졸업시험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권번 이름을 새긴 증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기생이란 이름이 퇴폐적이며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려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제강점기 전통가무의 명맥을 지켜왔던 군산의 소아권번. 창립 5주년을 기념해 찍은 사진에는 전통 춘복장을 한 옛된 얼굴의 기생학교 학생들의 모습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들도 보입니다. 당시 군산 소아권번과 관련된 신문기사도 찾을 수 있습니다. 1932년 중앙일보 경서지국 후원으로 한성사에서 열린 전조선 명창대회. 이 대회의 주요 참가자는 기생들이었는데요. 평양 기성권번을 시작으로 마지막에 군산 소아권번의 김유행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군산 기생들이 놀라운 것은 군산 기생들이 경성방송국에 출연한 사람들도 여럿대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유행. 당시 유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부른 이들 가운데 군산 소아권번 출신의 김유행이 있습니다. 군산 소아권번에 있으면서 군산에서 활동하면서 그 시절에 193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년 전에 군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로 다니면서 경성방송국에 가서 우리 남도민요 같은 걸 부르면서 창을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지금 미국 가서 공연하는 것만큼이나 그 당시는 군산에서 서울 가서 공연한다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여러 가지 그 교통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어려울 텐데 그런 걸 보면서 대단히 놀랐고요. 명심하거라. 기생이라. 다름 아닌 예인이다. 일제강점기 권번에 딸린 기생들은 지금의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군산에서 열린 이 궁술대회도 기생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데 그 내용이 좀 의외입니다. 행사 있을 때 연예인 초청하고 대학교에서 행사할 때 연예인 초청해가지고 가서 사유도 보고 노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출연료 받고 그 식으로 기생들이 예를 들어서 진남정에서 활 궁술대회가 열린다. 그러면 기생들이 한 4명 정도가 초대되면 거기 가가지고 명중을 했을 때 지화자를 읊어주고 그리고 잔치집 같은 데 가가지고 옆에서 이제 권주가도 불러주고 또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 흥도 돋아주고 천시를 저기 하면서도 기생들의 노래를 듣고 싶어 했고 춤을 보고 싶어 했고 기생들의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80여 년 전 군산에서 가장 번화했던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개복동 일대. 지금은 그 옛날 화려한 명성을 짐작케 하는
극장 자리만이 남아있는데요. 이곳에선 한때 권번 기생들의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 거리는 예전에 기생들이 주로 활동했던 아주 번화한 거리였다고 합니다. 당시 기생들은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시서와에도 능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기생들과 관련해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6년 1월 군산노동연맹이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는 제목의 신문기사.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노동단체를 망라해 지난 1월 1일 창립한 군산노동연맹에 조선에서 처음으로 예기 권번이 가입했다는 소식이 실린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1926년 1월 달에 군산에 군산 권번 기생들이 우리나라 최초로 노동연맹에 가입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어떤 그 화류계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국에서 군산 기생들이 처음으로 권번이 노동단체에 가입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적 나서요. 근데 그 노동단체에 가입할 때 창립총회를 하는 게 군산극장, 그래서 군산 여기 저 단체 총회실에서 했는데 그때 경관들이 딱 깔려가지고 통제를 하고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거기서 감로늘박이 오가다가 결국 기생들이 가입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기생들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1919년 3월의 만세운동입니다. 총칼을 앞세운 일제의 위협에도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친 조선의 백성들. 그 가운데 사람들의 천시를 받던 기생들도 거리에 나섰는데요. 3.1운동 당시 수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기생 김양환은 지난 2009년 독립운동가로 당당히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장독립운동단체였던 의열단을 소재로 한 밀정이란 영화에서 주인공 한지민이 맡았던 연계순 역의 실제 인물도 기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1운동도 물론 참여했지만 1907년에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4대 부녀자들은 뭐 누구 감히 목소리도 못 냈죠. 그렇지만 기생들은 폐물을 받아가면서 그것을 전부 돈으로 현금을 해가지고 전부 은행에다가 내놓습니다. 1907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된 국제보상운동. 당시 일본에 빚진 1,300만 원을 갚아 경제적 독립을 찾고자 했던 국권회복운동이었는데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여성들이 바로 기생이었던 겁니다. 또한 1920년대 펼쳐진 토산품 장려운동, 즉 국산품 애용운동에도 기생들이 적극 앞장서는데요. 1923년 한 신문은 군산 기생들이 토산품 장려운동과 함께 금연운동을 펼쳤다는 소식을 전하는데요. 벌금을 모아 유익한 곳에 쓰기로 했다는 대목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금의 사회 지도층이 하는 것처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품을 실천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통감부 시절 일제에 의해 공립학교가 문을 닫자 학교 설립 모금운동에도 동참하는데요. 기생들은 지금의 재능기부처럼 무대에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직접 성금을 전달함으로써 군산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군산 시내에서도 보면 1920년대 중반에 학생들이 겨울에 추운 교실 바닥에서 공부를 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연탄 5가마를 기생들이 돈 모아가지고 군에서 후원하는 그런 미담이 신문에 실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보통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생들이 빠지지 않고 그 당시 돈을 5원씩 10원씩 기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기생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권번 기생들은 전통춤과 노래의 계승자에서 점차 근대 대중문화 예술계로 발을 넓혀가게 됩니다. 평양 권번 출신의 왕수복은 당시 전국을 뒤흔들던 가수로 활약을 하면서 CF 모델로도 주가를 올렸는데요. 세계적인 예술 교육을 받았던 그녀들은 연극과 영화라는 새로운 장르의 개척자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사회적 편견 탓에 숨죽이며 지난 세월을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들의 삶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된 것은 1984년 한 신문사를 통해서입니다. 군산 소아권번에서 4년 동안 정식 기생교육을 받고 전국을 무대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장금도 명인. 그녀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생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살아왔습니다. 이제서야 세상을 향해 내어 보이는 민살풀이. 근데 이 살풀이는 용어 그 자체만으로도 무속에 나오는 의례 중에 하나 부분이 이제 살풀이인데 기본이 없으면 춤을 못 추는 거. 그래서 굉장히 고수들만이 출 수 있는 춤이 이제 살풀이 춤입니다. 실제적으로 건번에서 췄던 살풀이는 하나의 예술적인 춤의 형태로 이제 존재하게 된 거죠. 제자의 공연에 즉흥적으로 함께한 군산 소아권번의 마지막 기생. 그녀가 주로 춤을 추던 장소는 이렇게 큰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장금도 명인의 춤 사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곳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요. 1960년, 70년, 80년대에 신무용이 대학에 서울에서는 굉장히 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금도 선생님은 그런 분들과 접촉을 안 하니까 그 옛날의 춤들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생님 장금도 선생님 춤을 보면 이 손이 이 팔에서 위로 올라가는 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어깨 밑으로 춤을. 그다음 어깨랑 거의 평등하게.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2바퀴, 3바퀴 도는 게 없어요. 왜? 추면은 치마가 널려가니까 먼지가 나니까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적이면서도 흥과 멋이 넘치는 아주 고수의 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 원형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 군산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활동하며 소아권번의 자랑으로 이름이 높았던 장금도. 하지만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칠까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살았던 기나긴 세월. 춤을 출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민살풀이의 대가 장금도 명인은 지난 2016년 군산시 향토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데요. 기생이 우리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뒤늦게나마 확인한 셈입니다. 그때 저도 선생님 춤을 봤을 적에 놀랬던 게 뭐냐면 춤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그 가벼울 수, 그러니까 무거움을 떠나서 가벼움을 떠나서 우주에서 춤출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 춤의 진수가 바로 저런 게 아닐까. 그리고 기생과 관련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미모와 관련된 겁니다. 장금도 명인의 스승으로 알려진 춤의 대가 도금선. 초승이가 군산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분한테 춤을 배웠다 하는 얘기가 전해져요. 그 도금선이 마마 자국이 얼굴에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곰보 자국이 얼굴에 훤히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기생이 됐겠습니까? 명모가 되고. 그것은 바로 얼굴로 명모가 되는 게 아니라 춤사위, 자기의 끼, 실력으로 된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기생의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다시 달리 봐야 할 거 아닌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가장 천한 신분이면서 가장 시대를 앞서갔던 그 이름 기생.
우리의 춤과 노래를 지켜가며 희노애락을 선물했던 예술인이자 3.1 만세운동은 물론 국산품 애용운동의 선봉에 섰던 그녀들은 늘 대중들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와 상업화가 맞물려 기생은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의 대명사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군산 소화관번의 이야기를 통해 뒤늦게나마 기생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을 거두게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존칭어였고요. 옛날에 일패희생이 된다는 것은 사대부가에서 벼슬자리 하는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궁중연회에 진연에 나갈 정도의 그런 일패희생이 되면 기생 세상 소리를 들었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 백성으로서는 거의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였습니다.